증권사 리포트라고 하면 보통 빼곡한 숫자, 또 복잡한 그래프부터 떠오르게 되죠. 네, 그렇죠. 솔직히 머리 아프고 딱딱할 거다 이런 선입견이 먼저 드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 손에 들어온 이 NC소프트에 대한 최신 리포트는 조금 달랐습니다. 마치 한 편의 잘 짜인 시나리오처럼 현재 위기 진단부터 미래 청사진까지 되게 흥미로운 이야기 구조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이게 단순히 그래서 얼마를 벌 것이다 이런 결론만 딱 던져주는 게 아니고요. 왜 그런 결론에 도달했는지 그 논리적인 과정을 아주 촘촘하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오늘 저희는 이 리포트에 행간호 숨겨진 의미들을 하나씩 좀 파헤쳐보면서 숫자 너머에 있는 NC소프트의 진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리포트가 어떻게 NC소프트의 현재를 진단하고 또 어떤 미래를 그리고 있는지 본격적으로 탐사해 보겠습니다. 자, 리포트의 첫 장을 딱 넘기면 바로 2025년 4분기 실적 전망이 나옵니다. 그런데 시작부터 분위기가 좀 싸운데요. 컨센서스를 하회할 전망이라고 적혀 있네요. 여기서 말하는 컨센서스라는 게 보통 증권사 분석가들의 예상치 평균 이런 걸 말하는 거죠. 네,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시장 기대치에는 못 미칠 거다 이런 건데 이건 보통 주가의 악재로 받아들여지잖아요. 네, 그 문장만 떼어놓고 보면 분명히 부정적인 신호로 읽힐 수밖에 없죠. 하지만 이 리포트의 진가는 바로 그 다음 문장에서 드러납니다. 실적이 부진한 이유가 사업 자체가 흔들려서가 아니라 회계적인 이슈 때문이라고 명확하게 선을 긋고 있거든요. 회계적인 이슈요? 네, 일종의 착시 현상이라는 겁니다. 착시 현상이라니 흥미로운 표현이네요. 구체적으로 어떤 회계적 이슈를 말하는 건가요? 핵심에는 11월에 출시된 대형 신작 아이온2가 있습니다. 이 게임이 출시 6주 만에 결제액 기준으로 1,000억 원을 돌파하는 정말 엄청난 성공을 거뒀습니다. 와, 1,000억 원이요? 네, 그런데 문제는 게이머들이 결제한 이 1,000억 원이 4분기 장부에 그대로 다 찍히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돈은 들어왔는데 매출로 잡히지 않는다니 그건 좀 이상하게 들리는데요? 바로 기간 안분 인식이라는 회계 처리 방식 때문입니다. 기관 안분 인식이요? 네, 게임 같은 디지털 재화는 한번 팔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이용사가 게임을 즐기는 기간 동안 계속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회계적으로는 매출을 한 번에 인식하지 않고 서비스 제공 기간에 걸쳐서 이렇게 나눠서 인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 리포트에 따르면 아이온2의 경우 4분기 동안 발생한 결제액 1,000억 원 중에서 738억 원만 매출로 인식되고요. 738억이요? 네, 나머지 262억 원은 내년으로 2월 된다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게이머들의 지갑에서 나간 돈은 1,000억 원이 맞는데 회계장부에는 이 돈은 앞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대가니까 지금 다 매출로 잡으면 안 된다. 이런 논리로 나눠서 기록한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정말 겉으로 보이는 숫자만 믿으면 NC소프트 실적 쇼크 이런 기사에 깜빡 속을 뻔했네요. 바로 그 지점을 이 리포트가 정확히 짚어주고 있는 겁니다. 보이는 숫자에 현혹되지 말고 그 이면에 있는 사업의 본질, 즉 아이온2의 폭발적인 성공을 봐야 한다. 이 말이죠. 여기에 더해서 리포트는 그 성공의 질이 과거와는 좀 다르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특히 자체 결제 비율이라는 키워드를 제시하는데요. 자체 결제 비율이요? 그건 또 어떤 의미가 있나요? 보통 모바일 게임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나 애플 앱 스토어를 통해 결제가 이루어지잖아요. 네, 그렇죠. 이때 플랫폼 사업자에게 30%에 달하는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그런데 NC소프트는 자체 PC 플랫폼인 퍼플을 통해서 사전 예약을 받고 결제를 유도해서 이 수수료 부담을 크게 줄였다는 겁니다. 아, 그 수수료를 아꼈군요. 네, 1,000억을 벌어도 남들처럼 300억을 떼이는 게 아니라 훨씬 더 많은 금액이 회사 이익으로 남게 되는 구조를 만들었다는 분석이죠. 결국 이게 단순히 수수료를 아끼는 차원을 넘어서 회사가 수익 구조 자체를 아주 단단하게 만들고 있다는 신호를 볼 수 있겠네요. 4분기 실적의 이면에는 이런 본질이 숨어 있었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 단단한 기반 위에서 2026년의 청사진이 그려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 청사진이라는 게 정말 궁금해지는데요. 리포트를 넘겨보니까 정말 입이 떡 벌어지는 숫자가 나옵니다. 2026년 예상 영업이익이 무려 2,469% 증가할 거라고요. 제가 숫자를 잘못 본 게 아니죠. 24%도 아니고 240%도 아니고 2,469%라니요. 이건 거의 회사가 다시 태어나는 수준의 숫자인데 대체 어떤 근거로 이런 전망이 나오는 겁니까? 저도 처음 보고 눈을 의심했던 숫자입니다. 물론 전년도 실적이 부진했던 기저효과도 있겠지만 그걸 감안하더라도 엄청난 수치죠. 리포트는 이 극적인 반전을 가능하게 할 두 개의 강력한 엔진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 엔진은 방금 이야기했던 아이온2입니다. 4분기에는 6주치 실적의 일부만 반영됐지만 2026년에는 1년 내내 온전히 그 성공이 반영되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 엔진이 바로 2월에 출시될 신작 리니지 클래식이군요. 리포트를 보니 월정액 모델을 채택했다고 하는데 요즘 대부분의 게임들이 부분 유료화 모델인 걸 생각하면 상당히 이례적인데요. 네, 월 29,700원의 구독료 기반 비즈니스 모델, 그러니까 BM을 중심으로 하고요. 일부 편의성 아이템을 추가로 판매하는 방식입니다. 리포트는 이 모델이 과거 리니지를 즐겼지만 과도한 가금 모델에 지쳐 떠나갔던 이른바 휴면 유저들, 이분들을 다시 불러 모으는데 매우 효과적일 거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걱정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리포트가 그 부분을 언급하긴 했지만 너무 낙관적으로 보는 건 아닐까요? NC소프트의 핵심 매출은 결국 기존 리니지 시리즈의 충성 고객들, 소위 핵 과금러들인데 이들이 리니지 클래식으로 대거 이동하면 전체 파이는 그대로인 채 내부 경쟁만 심해지는 결과, 즉 카니발라이제이션으로 이어질 수도 있잖아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십니다. 리포트도 그 우려를 분명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리니지 M이나 리니지 W 등에서 일부 매출 감소가 있을 것을 계산해 넣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오는 휴면 유저와 신규 유저의 유입 효과가 그 감소분을 상쇄하고도 훨씬 남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한 거죠. 오히려 플러스 효과가 더 클 것이다. 네, 20년 전 PC방에서 밤새우던 그 시절의 향수를 가진 30에서 40대 직장인들에게 월 29,700원은 충분히 지불할 만한 추억여행 티켓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신작의 성공과 과거 명작의 부활을 동시에 가동하는 투트랙 전략이군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라고요? 2026년 하반기부터는 아예 글로벌 시장을 정조준하고 있던데요. 맞습니다. 일정이 정말 쉴 틈 없이 빽빽합니다. 리포트에 따르면 우선 8월에 독일에서 열리는 세계적인 게임쇼, 게임스콤이 있거든요. 네, 게임스코. 거기서 아이온2의 글로벌 버전과 또 다른 블록버스터급 신작 호라이즌 스틸 프론티어스를 공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달인 9월 중순에 아이온2 글로벌 버전을 출시하고요. 그 기세를 몰아서 2027년 1분기에는 호라이즌 스틸 프론티어스까지 내놓는다는 계획입니다. 정말 공격적인 라인업이네요. 그런데 여기서 리포트가 아주 재미있는 장치를 하나 숨겨놨다고요. 이 장밋빛 전망이 사실은 NC소프트가 가진 모든 카드를 다 보여준 게 아니라고 하던데요? 네, 바로 그 점이 이 리포트의 분석을 더 신뢰하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리포트는 타임테이커스, 신더시티처럼 NC가 개발 중인 다른 신작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게임들의 성공 가능성을 현재로서는 매우 보수적으로 보고 아예 2026년 매출 추정치에서 제외해버렸습니다. 일부러 제외했다고요? 왜죠? 일종의 안전장치인 셈입니다. 지금 제시한 폭발적인 성장 전망은 아이온2와 리니지 클래식이라는 확실한 카드 두 장만으로 계산한 수치라는 거죠. 만약 제외했던 다른 신작들 중 하나라도 예상 밖의 중박 이상을 터뜨려준다면 실제 실적은 지금의 전망치를 훨씬 뛰어넘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할 수도 있다. 이런 여지를 남겨둔 겁니다. 그러니까 리포트의 저자는 일종의 기대치 관리를 하고 있는 셈이군요. 지금 제시한 32만 원이라는 목표 주가도 호라이즌이나 타임테이커스 같은 다른 신작들이 평타만 쳐도 달성 가능한 굉장히 보수적인 수치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최상의 시나리오가 아닌 가장 합리적이고 실현 가능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전망치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분석의 깊이가 느껴지는 부분이죠. 알겠습니다. 이런 긍정적인 전망들을 바탕으로 리포트는 투자 의견 매수, 바이를 유지하고 목표 주가는 32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리포트가 정말로 말하고 싶은 건 이런 숫자들 너머에 있는 NC소프트가 변하고 있다는 더 큰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리포트의 마지막 장은 사실상 이 방향성의 변화에 대한 분석에 할애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아이온2가 1,000억 원의 결제액을 달성했다는 결과가 아니라 그 결과를 만들어낸 과정을 주목해야 한다고 아주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과정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을 말하는 거죠? 과거 NC소프트 게임들은 소위 페이 투 윈, 그러니까 돈을 써야 이기는 방식의 비즈니스 모델, BM 때문에 많은 비판을 받았던 게 사실입니다. 네, 그랬죠. 하지만 이번 아이온2에서는 이용자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과도한 과금 유도가 없는 이른바 착한 BM에 가까운 모델을 채택했다는 점을 리포트는 매우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용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비즈니스 모델을 바꿨다는 거군요. 하지만 게이머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이번 한 번만 그런 것 아니냐, 나중에 또 과금 모델을 추가할지 어떻게 아느냐, 이런 회의적인 시선도 존재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리포트의 시각은 어떤가요? 리포트도 그 신뢰의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번 변화가 일회성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근거로 개발진이 라이브 방송 등을 통해 직접 이용자들과 매우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신뢰를 쌓아온 과정을 제시합니다. 즉, 낮은 BM과 적극적 소통이라는 두 가지 전략이 결합되면서 이용자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그 신뢰가 트래픽으로 또 매출로 이어졌다는 유기적인 분석을 내놓는 거죠. 아, 단기적인 수익을 일부 포기하더라도 장기적인 이용자 신뢰를 얻는 길을 택했다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아이온2의 성공은 단순히 게임이 재미있어서 혹은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 바뀐 소통 방식과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유저들의 긍정적인 응답이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이게 신뢰로 이어진다면 앞으로 나올 다른 게임들에도 분명 선순환 효과를 가져올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냈다는 것이 이 리포트가 내린 가장 중요한 결론입니다. 이러한 변화가 회사의 이미지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이는 기존에 서비스하던 게임들의 생명력을 늘려주는 동시에 호라이즌 스틸 프론티어스 같은 후속작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즉, 아이온2는 일회성 홈런이 아니라 NC소프트가 지속 가능한 성장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강력한 신호라는 평가입니다. 단순히 게임 하나의 성공을 넘어 회사의 체질 자체가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시그널로 해석하는 것. 이것이 목표주가 상향의 진짜 이유라고 볼 수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리포트의 마지막 문장은 이렇게 끝납니다. 현재 방향성과 노력을 지속하는 한 2027년 상반기까지 그려놓은 청사진이 유효하게 작동하여 기업 가치는 상승할 것이라 전망한다. 결국 변화의 진정성과 지속 가능성에 대한 강한 믿음을 보여주는 대목이죠. 오늘 이 리포트를 쭉 따라가 보니 겉으로 보기엔 실망스러운 4분기 실적 전망이라는 하나의 점에서 시작해서요. 그 이면의 회계적 착시를 걷어내고 2026년의 폭발적인 성장 계획이라는 선을 살펴본 뒤에 그 모든 것의 기반이 되는 회사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라는 면까지 입체적으로 들여다본 느낌입니다. 네, 아이온2의 성공을 통해 확인된 이용자 친화적인 전략 변화가 앞으로의 기업 가치를 꾸준히 끌어올릴 것이라는 점, 이것이 회계적 착취 뒤에 숨은 본질을 짚어낸 이 리포트의 핵심 결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의 증권사 리포트가 한 기업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얼마나 깊이 있게 분석하고 평가할 수 있는지 제대로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역시 숫자 너머의 스토리를 읽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네요.